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지리한 장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지금 변동폭이 많이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상승할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이제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 시세가, 비트코인 시세가 어떻게 됐나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있는 거를 쭉 보고, 블록폴리오에 있는데 그거를 비트코인 개수가 어떻게 됐나 그걸 먼저 확인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제 항상 보는 게 차티스들이 뭐라고 차트를 올렸나, 방향성이 어떻게 되나 이제 관찰을 많이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위로 갔다가 내려갈 수 있어,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말이 이제 종합해 보면은 위로는 11,2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밑으로는 9,500달러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는 확률로 결국에는 귀결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요 근래에는 그런 걸 보여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를 딱 방향성 없는 그런 걸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결국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차트 같은 거는 배제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자,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저는 비트렉스가 됐든 폴로니엑스가 됐든 업빗이 됐건 빗썸이 됐건 비트파이넥스가 됐건 비트맥스가 됐건 그런 거래소들이 트위터상에 뭐라고 언지를 하나, 그런 거를 이제 좀 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보니까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바이낸스가 첫 번째 볼륨량 거래량으로 이제 치고 나가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거래소가 원래는 폴로니엑스라는 거래소였어요. 그래서 초기 시장 투자자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폴로니엑스 거래소를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거고,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신 분이 많으시죠. 근데 폴로니엑스 거래소는 이제 베이스가 된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이제 골드만삭스라는 어떤 그런 금융 파이낸싱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죽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생각 끝에 분명히 서클이란 자회사를 두고 인수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폴로니엑스도 분명히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 어떤 규제안을 내놓냐에 따라서 이제 이들의 움직임도 이제 태동이 있을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자기네 이제 웹사이트에 관해서 대대적인 개선을 했고, 모바일 월렛에 관해서도 대규모적인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마진 거래가 됐건, 아니면 거래하는 어떤 시스템이 됐건, 랜딩하는 어떤 밸런스가 됐건, 많은 데이터들에 관해서 개선을 했다. 그러니까 지켜봐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무슨 시세 변화가 급작스럽게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거래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점포 정리를 해서 그걸 맞췄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일주일, 2주일 내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분명히 그래서 그들도 뭔가 지금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되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기에,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있는데, 이것과 유니온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유니온페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있죠, 신용카드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뒤에 유니온이라고 써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유니온페이가 보면은 중국 내에 있는 88개 은행이 연합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룹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알리바바, 텐센트, 유니온페이, 그리고 거기다가 중국 공상은행, 인더스트리얼 커머셜 뱅크, 그러니까 중국 공상은행,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중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암호 화폐에 관해서 그거를 연결고리해서 그걸 상호 연결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나봐요, 오피셜하게. 자,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나온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차후에.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격이야. 결국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현재로서는 여기 이 뉴스가 이제 아침에 제가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건데, 섹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섹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네는 암호자산 어떤 그 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룰, 규제안에 관해서 자기네는 변동하지 않을 거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동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언급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죠. 사실 딱 잘라서 우리는 진보적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저는 이 문장 하나가 100%를 다 통용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뉴스가 100%를 팩트적인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듯이, 그래서 뭔가를 준비한다 생각을 하고,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도 뭐, 그게 된다, 안 된다, 미국 정부에서 그걸 규제한다, 뭐, 어쩌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뭔가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면에는, 백그라운드에서 분명히, 뭔가 프로세싱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이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오히려.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시위대가 악화 일로로 가면 결국에는 중국 경제한테, 중국 GDP, GNP한테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중국에서 그거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있는 금융 허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홍콩이라는 어떤 거기에서 많은 힘을 빼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힘을 빼면 금융 허브를 어디론가로 저는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마 선전이라는 도시가 아닐까. 중국 내에 있는. 그리고 홍콩하고도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게 지금 만약에 진행된다면 또 다른 어떤 시나리오가 분명히 될 텐데, 동아시아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림 면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켜볼 일인데, 이것도 한번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누가 비트코인의 차트를 딱 그렸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거대한 삼각수렴 패턴으로 가고 있어. 근데 여기 날짜와 시간에 관해서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끝에 보면 핑크색으로 벡트 런치.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영상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수렴하는 무렵에 거의 끝부분이, 수렴되는 끝부분이 거의 벡트 거래소 런칭하는 시점까지 거의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일주일 전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할이 많지, 벡트 거래소 런칭되는 시점하고 지금 삼각 수렴되는 그 끝부분하고 거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지금 보면은 차트적으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사항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중국이 무역협상 재개통화 없었다, 트럼프 발언 하루 만에 뒤집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같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뒤집었어, 이 뉴스가. 뭐 협상한다, 아니면은 뭐 무역 협상을 뒤집는다. 다시 한번 이제 불안한 어떤 그런 관계로 간다. 근데 그게 일주일로 줄었다가, 그게 3일 간격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하루 만에 뒤집었어요. 어저께 제가 뉴스 보여드릴 때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금 막바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자기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을 분명히 할 거다. 이런 얘기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전체적인 시세가 미국 3대 지수도 그렇고 훈풍이 막 돌았어. 1.5%씩 다 올랐는데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뒤집었다. 저는 다시 고조되는 미중. 예, 그래서 시진핑 경제 구조 현대화 추진 지시, 무역전쟁 장기전 준비 나선 듯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 무역전쟁은 뭐 사람들이 일단락 날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10년이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망할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면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 그것도 이제 지켜볼 일인데,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화웨이나 샤오미나 이런 데가 이제 오포나 이런 데, 그리고 IT 업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판매량이 어떻게 되냐에 관해서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거는 12년 내 최대폭 금리 역전이다. 1년 내 경기 침체 경고다. 여기 나왔는데, 미국 국채가 2년물하고 10년물이 금리 역전폭이 2007년 이후 최대다.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 안 오면 그게 놀랄 일이다. 라는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요즘에 보면은.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미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 쉽게 넘어갈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달러와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자산 있죠. 비트코인 됐든 그 나머지 알트코인 됐든 분명히 이것들이 분명히 반사작용을
분명히 받아가지고 분명히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희망회로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100% 모든 투자가 어떻게 100%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그걸 믿고 가는 거고, 자 70%에 도달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알트코인은 이제 사라지는가라는 자극적인 어떤 그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 기관 투자가가 진입이 비트코인 선호 현상을 높였다. 미래엔 각 프로젝트의 가치가 인정받을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비트렉스가 됐든 아니면 가장 큰 거래소인데 바이낸스가 됐든 그런 거래소들이 어떤 알트코인들 있죠. 알트코인들 중에도 전부 다가 아니라 알트코인들 중에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USDC하고 USDT 그런 거하고 페어되는 어떤 그런 코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초기 시장에 자리 잡았을 때는 비트코인 페어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연결고리가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알트코인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되게 많았는데, 일정 시간이 만약에 흘러간다면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돼 있는, 페어돼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중에 많은 거래소들 중에도 100%다 어떤 알트코인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 관계가 되게 깊은 코인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코인들은 이제 탈비트화 돼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간 후에는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만 갖고 이 암호자산 시장을 전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걸 아마 여러분 아실 거고,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본인들이 거래소를 열었을 때 비트코인만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그 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리스트업 시키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향후 어떤 일이 발생될지 시나리오를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 지금 뭐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공포감에 휩싸여 있잖아요. 근데 되게 제가 이제 이것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찬스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눈여겨봤던 코인이 되게 저가일 때는 매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까질 수도 있긴 하지만 터무니없는 그런 코인들 말고 실물 경제하고 연관돼 있는 거, 그리고 대기업에서 이미 투자돼 있는 거, 대규모 은행하고 연결고리가 결탁관계가 이미 있는 거는 저는 시세 상관없이 나쁘지 않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도 높다. 지난번 전고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자, 이거는 2주 빠른 추석에 과일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성수품이 공급 대폭 확대 여기 써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명절이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과일이나 고기가 뭐 단기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물가라는 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결국에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그러니까 그것도 대규모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저는 엄바라 오줌 누기로 끝난다. 그거를 이제 강조해서 오늘도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한국의 배제 조치 오늘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한국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한국 끝났다, 한국 IMF 온다, 한국 떠나야 된다, 헬코리아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진짜로 한국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자금력도 돼 있고 뭐 기술을 가지고 있건 언어적인 측면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해외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아. 한국도 어떤 나라라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쉽사리 안 해. 다 대부분 알거든. 지금 일본이란 나라는 어떻고,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현재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네덜란드는 어떻고, 뭐 프랑스는 어떻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만 보고 뭐 헬지옥이 어떠느니, 뭐 헬코리아가 어떠느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비행기표 끊고 나가서 거기 살아봐야 결국엔 여기보다 더 못하게 생활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 본인들이 댓글도 그렇게 쓰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욕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면 한국 경제에
뭐 임팩이 분명히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일본 경제보다 한국이 더 우세하게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미국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정치적 고려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연준에서 강경하게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명분이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월 의장하고 그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한테 원하는 어떤 그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 시키기 위한 명분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 전쟁을 더 악화 일로로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다시 재개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그냥 페이크였던 거죠. 사실은 거짓말이다. 단기간에 불장을 몰아온다. 이렇게는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건 뭐 9월달 중순 이전에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